안녕하세요. 세네카, 인생이 짧음에 관하여 이 콘텐츠는 오디오 콘텐츠입니다. 사유의 서재.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낭비하기 때문에 짧다고 느낄 뿐이라고 일갈하죠. 이 작품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는 시간 관리의 기술을 넘어 삶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세네카의 날카로운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시간에 쫓겨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책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사유의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세네카의 목소리를 따라 인생이라는 여정의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시죠. 그의 지혜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세네카는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인생이 짧다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불평에 단호히 반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는 것은 자연의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탓이다. 이 주장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의 출발점입니다. 세네카에 따르면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지만 그 시간의 대부분을 무가치한 일에 쏟아붓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마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게 탕진하여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세네카는 제1장에서 인생의 짧음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불평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시간 낭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파울 리누스여, 자연의 인색함에 대해 불평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기간 동안 태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간격은 너무나 빨리, 너무나 신속하게 흘러가서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삶의 준비가 막 끝났을 때 삶이 그들을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당시 로마 사회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삶이 끝나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이러한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시간은 적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인생은 충분히 기며 전체가 잘 투자된다면 가장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기에 충분히 넉넉하게 주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잘 투자된다면이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세네카에게 시간은 물리적 흐름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치와 태만 속에서 소모될 때, 어떤 좋은 일에도 사용되지 않을 때, 마침내 최후의 필연성이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이 이미 지나갔음을 느낀다. 사치와 태만은 시간을 좀먹는 대표적인 해충입니다. 사치는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며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태만은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 없이 시간을 흘려 보내게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게 만들고 죽음이라는 최후의 필연성이 닥쳤을 때에야 비로소 허무하게 시간을 보냈음을 깨닫게 합니다. 세네카는 또한 그렇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문제의 책임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자연이나 운명이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어진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짧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탕진하여 가난해지는 사람처럼 말이죠. 엄청나고 왕다운 재산이 나쁜 주인에게 넘어갔을 때 순식간에 흩어지지만 비록 소박하더라도 훌륭한 관리인에게 맡겨지면 사용을 통해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잘 정리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넓다. 이 비유는 매우 강력합니다. 시간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무한히 확장될 수도 혹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네카의 이러한 주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는 과연 시간을 잘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치와 태만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인생이 짧다는 불평 뒤에 숨겨진 나의 책임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독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됩니다. 세네카의 이러한 관점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과 깊이 연결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시간의 절대적인 길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세네카는 외부 환경이나 운명을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1장의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전개될 세네카의 주장의 탄탄한 기초가 됩니다. 그는 인생이 짧다는 통념을 깨뜨리고 문제의 본질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사용 방식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그의 철학적 여정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훈계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철학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네카가 오쿠파티라고 명명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들의 공허한 삶의 본질을 더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초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세네카는 우리 삶에서 시간을 좀먹는 다양한 모습들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그는 이러한 삶을 사는 이들을 오쿠파티, 즉 바쁜 사람들이라 부르지만 이들은 생산적인 바쁨이 아닌 공허한 분주함에 사로잡힌 이들입니다. 그들의 초상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끝없는 탐욕에 이끌려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네카는 이들이 마치 자신의 수명을 잊은 듯 부의 축적이라는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일 뿐 삶 자체를 풍요롭게 하는 자원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헛된 야망을 좇아 관직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며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저당 잡힙니다. 세네카는 묻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과연 진정한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는 어떤 이들은 항상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야망에 지쳐있다고 묘사하며 이들의 끝없는 추구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암시합니다. 쾌락에 탐닉하는 삶 역시 시간의 무덤입니다.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해 어떤 이들은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고 세네카는 지적하며 이러한 직접적인 쾌락은 강렬한 자극을 주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종종 더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쾌락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한 마취제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더욱 교묘한 시간 도둑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관계에 얽매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간을 소모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후견인의 의무를 다한다는 구절처럼 남의 소송에 휘말리고 부자들의 문지방을 드나들며 아첨하고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조각도 남기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적 활동처럼 보이는 일에 몰두하는 이들 중에도 시간 낭비자는 존재합니다. 세네카는 쓸데없는 질문들에 매달리며 평생을 하찮은 문제들을 연구하는 데 보낸다고 비판하며 호메로스 시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나 전투의 사소한 세부사항에 집착하는 학자들을 예로 듭니다. 이러한 지식 탐닉은 한가로움 속에서 바쁜 사람들, 오티오시 오쿠파티, 일뿐, 삶이 본질적인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그는 평가합니다. 이 모든 오쿠파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것에 정신을 빼앗겨 자신의 내면을 돌볼 여유가 없으며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너는 가장 비싼 것을 가장 값싸게 여기고 내 시간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내게서 빼앗겨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세네카의 지적은 이들의 근본적인 모순을 꿰뚫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재화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도 유일하게 인색함이 명예로운 것인 시간에 대해서는 가장 낭비적입니다. 이러한 바쁜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과 자기기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네카는 모든 필멸자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장 큰 악, 즉 지연으로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지연, 즉 중요한 일을 끊임없이 뒤로 미루는 것은 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큰 악덕입니다. 기다림은 가장 큰 삶의 장애물이다. 그것은 내일에 의존하며 오늘을 잃는다는 세네카의 경고는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들의 공허한 실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공허함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싫어하고 현재를 두려워하며 미래를 절망한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동요하며 기다림 속에서만 살 수 있다. 목적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용기가 없으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이 임박해서야 너무 늦게서야 자신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깨달음입니까? 세네카는 이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위태로운지를 거듭 경고하며 우리에게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을 되찾으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마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듯 외부의 속박과 내면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한 바쁨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네카는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진정한 한가로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네카는 한가로움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경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한가로움은 종종 게으름이나 비생산적인 상태로 여겨지지만 세네카에게 한가로움은 매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적 사색과 자기 성찰, 그리고 정신 수양을 위한 시간입니다. 세네카는 모든 바쁜 사람들은 한가로움을 싫어하고 그것을 마치 질병처럼 피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멈춤이란 곧 정체와 불안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오락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한가로움은 불안하고 그들의 고독은 두렵다. 그들은 자신과 홀로 남겨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도망자처럼 자신에게서 도망친다. 이 구절은 오크파티들의 내면 심리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과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도피합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나 외부 활동 없이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자기 소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사람들이 한가로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내면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한가로움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게으름과 나태함만을 알 뿐이다. 세네카가 말하는 진정한 한가로움, 베rum 오티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며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한가로움은 오히려 매우 높은 수준의 정신적 활동을 요구합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진정한 한가로움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오직 철학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한가롭다. 오직 그만이 진정으로 산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잘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지나간 세월을 자신의 소유로 편입시킨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학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지혜를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생물학적 수명을 넘어 인류 전체의 지적 유산을 공유하고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철학적 한가로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논쟁하고 카르네아데스와 의심하며 에피쿠로스와 평화를 찾고 스토아파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고
견유학파와 그것을 경멸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직접 접하고 그들과 지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며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네카는 이러한 한가로움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킨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폭풍우를 넘어선 곳에 서 있다. 철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본질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온함이야말로 진정한 한가로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한가로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한가로움은 더 이상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활용해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철학적 사색을 위한 한가로움은 우리를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탐구하도록 이끌며 시간의 제약을 넘어 영원한 지혜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철학적 한가로움을 바탕으로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네카는 우리에게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할까요? 그의 철학적 탐구는 이제 더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세네카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즉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그는 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세네카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철학에 몰두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 그는 자신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잘 활용한다. 그는 모든 지나간 세월을 자신의 소유로 편입시킨다. 여기서 철학에 몰두하는 자는 철학책을 읽는 사람을 넘어 삶의 지혜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며 덕을 쌓는 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세네카는 그들은 과거의 위대한 천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역사 속의 현자들을 자신의 친구이자 스승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지혜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한 진리와 연결됩니다. 세네카는 모든 바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악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갈망으로 고통받는다고 지적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지혜를 현재로 가져와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오직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과거의 모든 부분을 되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바쁜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멍에 아래 있는 것처럼 뒤돌아볼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과거는 성찰과 배움의 자원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의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합니다. 세네카는 그들은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며 삶의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잡아라. 그러면 너는 미래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그들은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한가로움의 가치를 압니다. 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철학적 사색과 자기 성찰에 사용합니다. 세네카는 그들의 한가로움은 결코 게으름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활동적인 상태이다. 그들은 한가로움 속에서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며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한가로움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내면의 평화와 창조적인 영감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감으로써 영원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충만함을 느낍니다. 세네카는 그들의 삶은 길고 평화로우며 안전하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철학적 지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즉 내면의 자유와 평화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삶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을 통해 지혜를 추구하고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얻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의 철학은 시간의 세 가지 차원,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네카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 차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더욱 심화시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세네카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매우 넓다. 그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과거의 지혜를 현재로 가져오고 현재의 삶을 미래로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시간은 더 이상적이나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이자 자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세네카는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과거는 신성하고 불가침한 것이며 운명조차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영역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과거의 현자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며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그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살도록 저주받는다는 통념처럼 과거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세네카는 그는 현재를 사용한다고 간결하게 말합니다. 이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행동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의 삶을 통해 자신의 덕을 실천하고 영혼을 수양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네카는 현재를 살라는 가르침처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생생함을 느끼고 진정한 만족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세네카는 그는 미래를 예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점쟁이처럼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되 동시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역경에 대비하는 지혜도 갖춥니다. 그는 미래를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네카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안정을 방해한다고 지적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고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이 세 가지 시간 차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길고 하나의 전체로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사용하며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로 통합된다. 그의 삶은 조각나거나 흩어지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안정되고 평화롭다. 이는 마치 잘 짜인 직물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네카는 그들의 과거는 공허하고 현재는 불안하며 미래는 두렵다. 그들의 삶은 짧고 혼란스러우며 항상 무언가에 쫓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흩어지고 일관성이 없으며 결코 만족스러운 전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 차원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시간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 짧다는 불평에서 벗어나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현재의 순간을 놓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압도되곤 합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통합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건네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가 시간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사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한 불평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진정으로 사는 것과 단지 존재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우리에게 삶의 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촉구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인생이 짧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나는 그들이 전혀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세네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아예 삶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숨을 쉬고 먹고 잠을 자지만 그것은 생물학적인 생존일 뿐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진정한 상관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쁜 사람들, 오크파티의 삶을 예로 듭니다. 그들은 마치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듯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결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일에 쫓기고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매우 활동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와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양적으로는 길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빈곤합니다. 세네카는 진정으로 사는 것이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고 덕을 실천하며 영혼을 수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쾌락을 추구하거나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넘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이성을 발휘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만히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를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불안과 초조함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성찰을 통해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 장에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삶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그것이 무의미한 활동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삶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물리적인 시간은 짧을지라도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지혜를 쌓고 덕을 실천한다면 그 삶은 충분히 길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이러한 주장은 현대사회의 장수 신드롬에 대한 중요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네카가 말하는 덕을 실천하고 영혼을 수양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철학은 이제 우리를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실존적 문제로 이끌며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과 만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젊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세네카는 젊음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늙어서야 비로소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경향을 지적합니다. 이는 마치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다루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후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젊음을 낭비하고 늙음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놀란다. 그들은 늙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고 죽음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음의 에너지를 쾌락을 추구하거나 헛된 야망을 좇는데 소모해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은 예고 없이 흘러가고 어느새 늙음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유한성을 절감하고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낸 것을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마치 폭풍 후 속의 배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나 방향 없이 외부의 환경이나 충동에 따라 이리저리 표류합니다. 젊음이라는 튼튼한 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해수를 배우거나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난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그들은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폭풍에 휩쓸린다고 말하며 준비되지 않은 삶의 비극적인 결말을 경고합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사회적 통념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며 자신의 판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양떼처럼 앞서가는 양을 따라갈 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군중심리나 유행 추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 없이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안전하다고 여기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국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삶을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지혜나 경험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선택과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네카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시간을 아껴 쓰고 지혜를 쌓는데 힘쓰라고 조언합니다. 젊음은 배움의 가장 좋은 시기이며 덕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시기이다. 젊은 시절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마치 비옥한 땅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다. 젊음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삶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종종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우리에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합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시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대신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네카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세네카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시간 낭비의 유형 즉 다른 사람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관심을 갖는 행태를 비판합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을 야기한다고 경고하며 우리에게 자신의 삶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비판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집은 돌보지 않고 이웃집에 불을 끌어다니는 사람과 같다. 이 비유는 매우 적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나 결점은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약점에 대해 험담하고 평가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장의 호기심을 충족시킬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는 특히 권력자나 유명인의 삶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왕들의 계획을 추측하고 장군들의 전략을 논하며 부자들의 재산을 계산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셀럽 문화나 가십 중독과도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삶을 엿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혹은 그들의 불행을 보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결국 자신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공허한 비교와 질투심만 유발할 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행태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해악을 끼친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평온을 깨뜨리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일으킨다. 타인의 성공에 질투를 느끼거나 타인의 불행에 고소함을 느끼는 것은 모두 건강하지 못한 심리 상태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정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는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거나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또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몰입하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거나 평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장에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자기 중심성과는 다른 의미의 자기 집중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라는 철학적 요청입니다. 이러한 자기 집중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주인이 되고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과잉 연결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러한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평온함을 드러냅니다. 세네카는 이어서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세네카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들이 어떻게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책 전체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잘 사는 삶이 곧 잘 죽는 삶이라는 스토아 철학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세네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무런 후회도 느끼지 않으며 미래를 생각할 때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과거를 반성의 대상으로 삼아 교훈을 얻었으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마치 잘 정돈된 정원과 같아서 어디를 보아도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특히 세네카는 지혜로운 사람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주목합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잘 치른 연회에서 만족스럽게 물러나듯 때가 되면 기꺼이 삶에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죽음을 삶의 끝이나 실패로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크게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은 삶의 완성 과정이며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잘 살아온 삶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온 사람은 죽음이 갑자기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삶의 모든 의무를 다했으며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언제 죽음이 찾아오든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그가 영원한 진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철학적 사색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은 그에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의 영혼관과 우주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간의 영혼이 우주적 이성의 일부이며 육체의 소멸 후에도 존재한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믿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을 넘어선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덕을 실천함으로써 시간의 제약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그 여정에 동참하도록 격려합니다. 세네카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존적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깊은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유한성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기르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건네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이 우리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항구로 인도합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며 세네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고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세네카는 책 전체의 논의를 종합하며 우리에게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권고를 제시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이 짧다는 불평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지혜를 통해 시간을 확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그러므로 너는 왜 내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는가? 자연은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낭비했을 뿐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책의 서두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다양한 행태들, 즉 헛된 야망, 끝없는 탐욕, 불필요한 사회적 관계, 무의미한 쾌락 추구 등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또한 진정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지혜로운 사람뿐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철학적 사색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덕을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 차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의 삶은 양적으로는 짧을지라도 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만족스럽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레디 아테 입숨, 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이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네카는 또한 한가로움, 오티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철학적 사색과 자기 성찰에 사용하라고 권고합니다. 한가로움은 더 이상 게으름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한가로움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고 과거의 현자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영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가로움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네카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매 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가 없다면 언제 죽음이 찾아오든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시간의 주인이 되고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 장에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추구하고 삶의 태도를 바꾼다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설득력 있으며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세네카의 인생이 짧음에 관하여는 시간관리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인간의 조건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는 고전입니다. 그의 지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도 인생이 짧다는 불평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네카의 지혜와 함께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그 선택이 후회 없는 현재와 평온한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때때로 길을 잃거나 지칠 때 세네카의 목소리는 당신에게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용기와 지혜를 줄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